지난 아스톤 빌라전이 끝난 이후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기도 했었고요. 현지에서도 앨런 시어러가 리차즈 혹은 저메인 대포 같은 축구 프로그램의 패널로 나오는 전직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시어러와 리차즈는 손흥민의 자신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거든요. 리차즈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은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어러 같은 경우는 후반전에 손흥민이 슈팅 찬스에서 패스를 했을 때를 봤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차즈는 이 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여기서 그냥 지나갈 리가 없겠지. 옛날 손흥민이라면 볼을 터치한 이후에 모서리로 감아찼을 거야.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네커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축구가 심리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그 문제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포로가 측면을 돌파한 이후에 박스 안에 있는 손흥민에게 컵백을 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그래도 토트넘의 공격진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비수마든가 베리, 이발, 그리고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는 마티 스텔 같은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이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의 패스도 어쨌든 손흥민에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슈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슈팅 각도가 잘 안 나오니까 볼을 잡은 다음에 약간 멈칫하다가 그냥 비수마에게 패스를 보내줬죠. 그리고 비수마도 각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의미 없는 슈팅을 하면서 상대 수비의 몸을 맞고 볼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라면 사실은 저 장면에서 볼을 터치한 다음에 슈팅으로 이어갔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어러 같은 경우에는 리차즈가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라고 한 것에 동의하면서 만약 자신감이 넘치는 손흥민이라면 한 번의 터치로 바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니면 살짝 페이크 동작을 가져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드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했을 텐데 손흥민이 그 중요한 상황에서 패스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저메인 대포도 또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저메인 대포 같은 경우는 BBC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매우 놀랐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손흥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런 장면을 숨는다라고 부릅니다. 원하지 않고 볼을 받기 원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볼을 받을 수 없는 위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마도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플레이가 아닐까. 그러면서 지금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토트넘의 최고 선수인 손흥민조차도 그런 단계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토트넘과 손흥민은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흥민은 슈팅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동료에게 슛을 넘기는 책임을 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놀랍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스튜디오에서 보고 있다가 우리가 슈팅이라고 외칠 정도의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두 발을 모두 잘 다루기 때문에 각도를 바꿔서 슈팅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손흥민이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오른발로 슈팅 각도가 안 나오니까 양발을 잘 쓰는 손흥민은 가장 큰 장점이 왼발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비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왼발로 발을 바꿔서 각도를 바꾼 다음에 슈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인데 그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상황은 모든 선수에게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선수 출신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시기를 겪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손흥민 선수가 휴식이 절실해 보인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지금 출전 시간도 너무나 많고 지금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동안 팀을 앞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너무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야 됩니다. 당장 손흥민 선수의 출전 일지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최근에 휴식을 취했던 경기가 테머전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토트넘이 테머전을 승리로 가져가지 못하면서 연장전에 출전을 했었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어요.
데이 경기에서 어쨌든 90분 동안은 휴식을 취했고 그 다음 경기였던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부터 1월 16일에 있는 경기였는데 지난 2월 10일에 있었던 경기까지 거진 한 달의 기간 동안 8경기에서 연속 선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중간에 엘프스보리 전에 전반만 뛰고 나가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토트넘이 최근에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상이기도 해요. 워낙에 부상자가 많고 지금 팀의 성적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는 게 토트넘에게 중요한 이유는 손흥민이 어쨌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때 토트넘의 성적이 괜찮은 경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브렌트포드전이 경기도 사실은 토트넘이 어시스트도 했고 득점을 첫 번째 골도 사실상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경기였고 엘프스보리전도 전반전만 뛰었지만 전반전에 유로파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돌파를 성공시킨 좋은 경기를 펼쳤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호펜하임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2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토트넘은 손흥민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때 승리를 가져가는 빈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도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금 심리적으로도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고 다행히 마티스가 그러면 무리해서 손흥민을 계속 선발로 출전시키는 게 아니라 한 경기 정도 빼고 마티스를 비롯해서 클루셉스키든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는 메디슨, 존슨, 오도에 이런 선수들을 먼저 기용하는 것도 현재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주에 비카리우도 이야기한 것처럼 존슨, 오도에 이런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부상에서 복귀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손흥민 선수에게 지금 가해지는 부담감도 너무나 크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임팩트를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지금 시어러든가 리네커, 리차즈, 데포 이런 현역 시절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런 임팩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아스톤 빌라전에서 무어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비어있는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에게 완벽하게 익혔어요. 어느 정도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심리전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의 슈팅 각도를 읽으면서 여기서 선방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이런 장면도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면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에게 슈팅 각도가 익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 싸움에서도 강하고 양발을 쓰다 보니까 골키퍼나 수비수 입장에서 어떤 각도로 슈팅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장점이 잘 발휘되지 않고 있어요. 이 장면도 보면 클루셉스키가 측면을 돌파하면서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에서 볼을 잡는데 여기서 손흥민답지 않은 슈팅을 기록하면서 슈팅의 세기도 약했고 손흥민 선수다운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슈팅이 아니라 다소 픽포드 골키퍼에게 막히는 코스로 슈팅을 하고 말았죠. 요즘 자주 보이는 장면 중 하나가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는 날카롭지만 공간으로 침투한 뒤에 볼을 몰고 가면서 약간 생각이 많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격수들이 잘 안 풀릴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잖아요. 볼을 가지고 뒷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나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을 때 생각이 많아지면서 순간적으로 멈칫하는 바람에 주변 수비수들이 따라붙으면서 공격 기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몰고 가다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슈팅을 통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슈팅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수비수들이 따라붙을 시간을 허용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때 상대 수비수가 발을 뻗어 슈팅을 막아내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런 장면이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나왔어요. 클루셉스키가 뛰어 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줬고 손흥민 선수가 타이밍 좋게 뛰어 들어가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바로 하지 않고 한 번 더 볼을 치고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뒤에서 수비가 따라붙으면서 결국 손흥민의 슈팅을 막아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이 살아나야 득점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토트넘이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의 뛰어난 결정력 덕분에 슈팅 찬스가 많지 않아도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공식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는 빈도도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손흥민 선수를 살릴 수 있는 전술적인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 손흥민이 측면에서 뛸 때 너무 터치라인을 며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손흥민도 인터뷰에서 이전 감독들과의 차이점으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한 바 있죠. 콘테 감독 시절에는 안쪽으로 파고들어와 슈팅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했지만 요즘에는 손흥민이 측면에서 넓게 벌려주면 미드필더가 침투하거나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플레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마티스텔이 지난 경기에서 측면에 배치됐을 때도 손흥민이 측면에서 벌려주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해줬지만 마티스텔은 원래 돌파나 플레이메이킹에 특화된 선수가 아니다 보니 효과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손흥민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긴 후 침투하는 동료들에게 패스를 내주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사실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 침투해서 결정짓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손흥민이 측면으로 움직여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침투하는 사르에게 패스를 연결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사르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득점하는 장면이 나왔죠. 하지만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침투에 마무리하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가 보다 안쪽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리를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한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돌아주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더 많이 만들거나 풀백이 오버래핑하면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패턴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손흥민이 더 자주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자신감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손흥민이 자신감을 잃어서 아무런 플레이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좋아하는 장면을 만들어주면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리버풀전에서도 그런 장면이 딱 한 번 나왔어요. 손흥민이 침투하고 뛰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 패스를 받으며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손흥민이 코나테를 앞에 두고 스텝오버를 한 뒤 치고 달리는 동작을 가져갔고 이를 통해 코나테를 완전히 제친 후 각도가 없는 위치에서도 골대를 맞추는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호펜하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넓은 공간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도 스텝오버를 활용해 수비를 속인 후 왼발로 치고 달리면서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후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위치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손흥민은 팀의 주장으로서 부담감이 크고 팀의 성적도 좋지 않으며 체력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티스텔이 영입된 만큼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조절해주면서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후반기에 토트넘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활약이 필수적이며 손흥민 역시 팀이 어려운 흐름을 깨는 것이 본인에게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미리, 구독 덜이,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